안녕하세요. 기록하는 여자 최영숙입니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0년 예수사리 공동체가 주관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순례 동행기를 소개 기록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쓴 자서전 안흥칠 역사와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1879년 김효년 7월 16일 대한국 황해도 해주부 수양산 아래에서 한 남아로 태어났다. 나의 성은 아니요 이름은 중군. 어릴 적의 이름은 가슴과 배에 7개의 검은 점이 있어 응칠이다로 시작됩니다. 안 의사는 상문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등 조국을 위해 교육활동을 펼칩니다. 그 후 11명의 동지와 단지 동맹을 결성하고 맹주가 되어 조국을 위해 몸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1909년 10월 24일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은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차이지거우역에 정차한다는 첩보를 입수 그곳으로 향합니다. 안 의사의 지략은 이곳에서 빛납니다. 내일 두 곳에서 일을 치르면 충분히 유리할 것이다. 안 의사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우덕순 일행은 수상이 여긴 러시아 경비경에게 잡혀 여관에 감금됩니다. 열차는 안 의사가 기다리는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안 의사는 이토의 얼굴을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알아봅니다. 맨 앞에 누런 얼굴에 흰 수염을 한 일개 조그마한 늙은이가 염치 없이 감히 천지 사이를 활보하고 있는가? 저자가 노조 이토일 것이다. 나는 곧 단총을 뽑아들고 네 발을 쏘았다. 그때가 바로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반쯤이었다. 나는 대한만세를 3번 부른 다음 붙잡혀 들어갔다고 안흥칠 역사에 기록합니다. 그의 의거에 세계는 놀랍니다. 조선 황실과 각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태왕제 고증은 이토는 동양의 인거리고 동양 평화를 관심하는 사람이다. 한국인이 이토를 살해했다니 얼굴이 붉어진다. 그를 죽인 사람은 이토공의 진위를 모르는 해외 유랑자로 한국 사회의 파괴자이고 가증스러운 자이다. 이완용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여 외출을 삼갔고 방문객을 거절합니다. 대한매일신보는 학생들은 추도회에 참가하길 거부하고 선교사들이 이토의 추도회에 참가하려 하자 전부 퇴교하겠다고 반항하였다. 일본의 민심은 동경의 모 단체는 이토공의 장래에 한인을 죽여 제사 지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동하였다. 중국의 소문은 공은 사만을 뒤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쳤으니 살아 100세가 아니라도 죽어 천추에 빛나리라는 제사를 씁니다. 러시아 대정치가 이토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위인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한국인의 증오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프랑스 이토의 과격하고 독단적인 한국 경영은 실책이었으며 피살당한 것은 마땅한 징벌이다. 영국 이토는 정의와 온건한 정책을 옹호하며 평화를 지도하는 위인이었다. 미국 일본은 한국에 대한 차고적 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의거 직후 러시아 현방에게 체포돼 이송되었던 일본 총영사관 자리는 현재 2002년부터 소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안중근 의사의 두 번째 의거인 옥중투쟁과 자서전, 안흥칠 역사와 동양평화론이 시작됩니다. 미조부치 검찰관이 이토 히로부미를 가해한 까닭을 묻자 안 의사는 답합니다. 1.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2. 황제를 폐위한 죄요. 3.
의사 5조약과 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7.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요. 8. 군대를 해산시킨 죄요. 9. 교육을 방해한 죄요. 10.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요.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13.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륙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마치 한국이 무사태평한 것처럼 위로는 천황을 기만한 죄요. 14.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요. 15. 일본 천황 폐하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검찰관은 놀랍니다. 이제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은 참으로 동양의 의사라 할 수 있겠고 의사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은 없으니 염려하지 마시오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11월 3일 여순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안 의사는 서면으로 이토가 한국을 침략한 15조의 죄목을 공소하는 동시에 이토를 사살한 정당성을 피력합니다. 나는 의병 참모 중장의 신분으로 각지에서 전투를 벌였고 이번 거사도 한국 독립전쟁의 일부분이다. 본 사건은 정치 문제이며 나는 한국 독립을 위해 동양 평화를 위해 이토를 제거하였다. 나는 적군에 잡힌 포로다. 때문에 국제공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당국은 안 의사가 중대한 국사 정치범이라 일본 형법에 의해 사형에 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는 심판에 간섭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12월 2일 안중근을 극청에 처하라는 비밀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영국, 러시아, 한국의 명변호사들이 몰려오자 일본은 강한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국 변호사들의 법정 변호를 일률로 불허하며 당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가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몇 가지 목적한 바를 설명하려고 하자 방청객들의 방청을 금지시키고 다시는 그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의사는 나는 당당히 대한국의 국민인데 왜 나는 일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가? 더구나 일본 법률로 재판을 받게 되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내가 언제 일본에 귀화했던가? 판사, 검사,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관, 방청인도 일본인. 이것은 정령 벙어리 연설의 규머거리 방청회가 아닌가. 아무런 이야기도 소용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1920년 2월 14일 사형이 언도됩니다. 사형보다 더한 극히 중한 형벌은 없는가고 그는 일갈합니다. 영국 기자 찰스 머리먼은 이 세계적인 판결에서 승리자는 안중근이며 그는 월계관을 쓰고 자랑스럽게 법정을 떠났다. 그의 입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하였다고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돌아와 홀로 생각합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가 명성황후를 시해했으되 일본 정부는 미우라를 석방했는데 미우라의 죄와 나의 죄를 견주어 어느 누가 중하며 어느 누가 경한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천번 만번 생각하다가 나는 문득 크게 깨달은 뒤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과연 큰 죄인이로구나. 이는 바로 다른 죄가 아니라 내가 어질고 힘없는 한국의 인민된 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마침내 의심이 풀리고 안심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어두운 감옥에서 죄란 것이 어질고 힘없는
한국의 인민된 죄라며 손뼉을 치고 웃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0년 후의 사람은 가슴이 막혀왔습니다. 국선 변호사 카마다는 변론을 통해 변호인의 요구는 실로 징역 3년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로서는 최선의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 와나베는 피고 안중근에게 사형을 처한다고 판결합니다. 징역 3년과 사형의 간극은 컸습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항소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동양평화로운 저서를 위해 형 집행을 한 달 남짓 늦춰달라고 합니다.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은 어찌 한 달뿐이겠는가, 몇 달이 걸리더라도 허락하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므로 항소를 포기합니다. 자서전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항소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압박하고 그의 정정당당한 담론을 더 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양평화론을 쓸 시간이 좀 더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던 것입니다. 일본은 안중근의 존재와 그가 집필할 동양평화론이 완성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상이란 영원한 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항소했을 때보다 빨리 사형이 집행되어 그의 위대한 사상이 담긴 동양평화론은 미완인 채로 끝납니다. 안흥칠 역사는 고향의 홍신부가 마지막 성사를 하고 떠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리순을 동양평화의 근거지로 만들고 2. 한중일 공동의 군대를 편성하며 3. 한중일이 동양평화회의를 창설하고 4. 한중일 공동은행을 만들어 공동화폐를 발행하고 5. 동아시아 곳곳에 동양평화회의 지부와 공동은행 지점을 설치하며 6. 로마 교황 사절을 초빙하여 평화를 위해 중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자존과 독립을 유지하며 동양평화를 이루자는 선구적인 사상입니다. 100년 후의 이유를 보는 느낌입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 의사는 모친이 보내온 한복을 정의 갈아입고 나는 대한국에 위해 죽고 동양평화를 위해 죽는 것이니 죽어도 유감이 없다. 하얼빈 공원 옆에 뼈를 묻어주고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마지막 유언을 하고 32세에 순국합니다. 순국 후 두 동생이 안 의사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나 거부당합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이 안 의사 기념비를 만들고 그의 무덤이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이 두려워 안 의사를 비밀리에 묻어버립니다. 여러 단체에서 근 몇십 년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후손으로서 안타깝고 진정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2010년 60살의 공동체가 주관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공동체 순례단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또 다른 한중일의 전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얼빈에는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장소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매표소에는 통고문을 통해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표시만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묻히기를 원했던 하얼빈 공원은 순례길에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얼음축제를 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하얼빈에서 손과 발이 묶인 느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얼빈 공원 밖과 하얼빈역 플랫폼에서 사진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실이 있는 조선민족예술관으로 갔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10년 3월 26일 다롄 성당에서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미사가 한중일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시작 성가는 선구자였습니다. 일본 다이지 주교는 저희는 중국, 조선반도, 그리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을 여러분께 침략, 식민지 정책을 향한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하며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오늘 안 은사의 신앙과 생애를 함께 추모하며 동양 평화 사상의 유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순 감옥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일제시대의 형무소이며 안 의사와 신채호 독립지사 등이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안 의사가 수감되었던 감방입니다. 이 감방에서 안흥칠 역사와 미완으로 끝난 동양 평화론을 썼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앉아있던 책상을 보면서 깊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약 700여 명의 수감자가 처형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갔던 길입니다. 타국에서 이 길을 걸었을 선조들을 생각하니 숙연해졌습니다. 이곳은 1934년 이후부터 사용된 사형장이라고 합니다. 통나무 안으로 시신이 떨어지면 다른 절차 없이 매장했다고 합니다. 여순 감옥의 국제지사 징령관에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많은 추모객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하얼빈과는 완연히 달랐습니다. 국제지사 기념관에는 안중근, 신채호 등의 독립운동가 전시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장소를 찾던 중 지하 설계도를 바탕으로 1907년부터 1934년까지의 사형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15호에 수감되었던 신채호 선생의 감방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을 고문하던 형기고들이 있습니다. 100년이 흘렀건만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법원의 분향소로 왔습니다. 당시 안중근 여사는 일본 침략을 받고 있던 중국을 격동시켰습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갈라진 한민족과 중국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법원은 한국의 여순재단에서 구입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순국 100년을 맞아 한국 뱅션객들이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분의 유지를 얼마나 따를까 싶었습니다. 유해조차 찾지 못하는 후손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사상가이며 독립운동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국력이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암울했던 그 시대에 우리 한국이 세계의 위력을 떨친다면 세계 사람들이 모두 한국말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했던 안중근 의사의 당당함에 더욱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